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의 컬처쇼크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코너죠. 영화인 초대석인데요. 수십 년간 이 영화 평론가로 활동해 오셨던, 그리고 지금은 크리튜버로 활동 중이신 크리튜버 전찬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제가 생각한 주제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유튜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이제 영화 평론가 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데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셨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많은 일반적인 영화 팬들도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평론가들의 역할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확연히 줄어들었죠. 네.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이 그 유튜버 쪽으로 옮겨져 갔고, 일반적으로 그냥 영화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유튜브에서 영화 평론을 비평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인지도를 쌓아가시는 새로운 조류가 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현상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때 시대의 흐름이겠죠. 이제는 전문가의 조언보다는 그 개개인이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평론가들이 했던 역할이 또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평론가는 단순한 소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평론가는 아무래도 특별한 해석을 해야 되고 자기만의 관점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어쩌면은 그러한 그 방향 제시가 요즘 그 세대들에게는 좀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을 수 있겠다. 정보를 가지고 판단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시대가 바뀐 거죠. 가령 과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크게 어떤 본인의 영화 선택이나 영화 감상에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게 된 거고, 그런 흐름은 당분간 이렇게 계속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이 과거와는 다른 역할, 기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에 뛰어들었는데 네. 이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은 예전에는 유튜버들을 그냥 대충 보아 넘겼는데 요즘은 네. 잘 나가는 유튜브면 아 대단하다.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뭐 라이너가 25만, 26만 그러면 그래 맞네 이랬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나보다 한 100배 많은 거거든요. 와 대단하다. 뭐 그 영화 평론한 게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다시 거듭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꼭 유튜버로서 성공하겠다 이런 걸 넘어서서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평론가로서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기성 평론가로서 이렇게 또 유튜브 세계에 뛰어들어서 크리튜버로 거듭나신 것만 해도 전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크리튜버라는 용어가 어려운가 봐요. 크리틱 유튜버 유튜버. 또는 크리에이티브 유튜버라는 뜻인데 어려워하고 좀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어쩌면 어느 시점에 크리튜버를 접고 다른 용어를 써야 되는 건가? 크리튜버 좋은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제가 옳다고 믿는 거를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되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응하지 않았던, 그러다 보니까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게 힘들어요. 구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영화 평론가로서 좀 쉽게, 처음에 제가 택한 게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학자, 영화를 가지고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하는 사람도 관심 갖고 영화하는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근데 정반대로 영화하는 사람도 시큰둥해하고 역사하는 사람도 시큰둥해하고, 그러니까 영화하는 사람들은 역사 얘기하니까 너무 무겁고, 또 역사하는 사람은 영화를 통해서 역사 얘기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깊이까지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장기 승부가 필요한 작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를 좀 줄여가면서라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찬스 무비라는 영화 이야기를 가볍게 좀 들려드리는데, 그래서 첫 코너로 칸 특집을 네. 쭉 했는데 덜 부담스럽다. 근데 저도 이제 선생님의 네. 찬스 무비 네. 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찬스 무비는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타기 딱 좋은 컨텐츠예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이제 전찬일 영화평론가 선생님께서 네. 과거에 하셨던 그런 어떤 비평 평론 활동하고, 이제 전찬일 크리튜버 선생님이 유튜버로서 또 보여주실 콘텐츠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요. 네네. 제가 나아가고자 방향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평론가의 역할이라는 건 크게 봤을 때 전제는 비판적 거리죠. 그 비판을 좀 더 세게 가면서 질책, 더 나아진 방향으로 제시라든지, 평론가가 비판하는 것은 단순한 비난, 힐난이 아니잖아요. 애정을 기본적으로 갖고 더 좋은 영화를 만들기를 바라는, 저는 그래서 한 30년 가까운 평론할 때 초반 한 10여 년은 그런 독서를 좀 많이 날렸던 평론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라이너 못지않은 정말 네. 정말 그 칼날을 많이 들이댔었는데 네. 나이 들면서 그것보다는 좀 성원이 좀 필요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눈길을 주지 않는 데에 환기를 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평론가로서 내 역할은 결국에는 그거이지 않을까 해서 유튜버로서도 그런 쪽의 역할 쪽에 방점을 둘까 생각 중입니다. 라이너는 아직 나이가 네. 땡철한 아주 비판적인 그러한 칼날을 휘두를 때입니다. 네. 저는 그 나이를 좀 지나서 조금은 세상을 이렇게 포용력 있게 포용해 봐야 될 주시는, 이제 예, 나이가 그렇죠. 된 거고요. 라이너의 독설은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만나보면은 사람들 얘기가 그 독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편해하면서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모 감독님을 뵀는데 네. 진짜 너무 좋아한다고 네. 항상 본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근데 내 영화 4점 줬더라.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 주변 인물 중에 한 분이 영화 평론과 무용론을 펼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영화 평론가는 필요 없는 직업이다. 이 그분의 주된 논리는 창작품에 기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기생을 하면서 숙주가 있다면 그 숙주에 기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꼭 평론가만이 아니고 기생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때의 기생은 굉장히 건강한 기생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생이죠. 필요한 기생. 네네. 공생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생충 없이 어떻게 숙주가 버티나요? 숙주 생존할 수 없습니다. 기생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설사 평론가가 기생충이라 할지라도 기생충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하고요. 최근에 윤여정 선생이나 봉준호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 평론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평론가가 없으면 윤여정도 존재할 수 없었고 봉준호의 지금과 같은 역사적 쾌거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런 두 사람의 역사적 쾌거의 바탕은 평론가하고 저널리스트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저널리스트들이 평론가의 그 원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널리스트들은 충분한 그런 학습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은 글은 잘 쓸지 모르지만 평론가들의 그런 전문적인 관점이나 지식이나 해석은요 저널리스트들한테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들의 협력이 결국에 봉준호와 윤여정 여사의 기념비적인 역사적 성취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꾸로 요새 평론가 무용론이 아니라 더 중요해졌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해졌다. 네네. 그러면 지금의 평론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네. 또 어떻게 나아갈 것 같은지 요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오히려 평론가가 과거에 하던 역할을 지금 유튜버들, 특히 이제 인기 유튜버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이너는 굉장히 특수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다른 유튜버와 기존의 평론가들 중간에서 평론가 유튜버를 오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평론은 단순한 소개에 그치는 건 평론가가 아닙니다. 네네네. 유튜버는 소개 쪽에 무게중심을 두죠. 네네. 그리고 라이너처럼 그 중간에서 양쪽을 오가면서 하는 바로 라이너가 크리튜버예요. 네. 라이너 같은 크리튜버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평론가로서 평론가 중에 유튜버 하는 사람들 뭐 없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걷는 거는 일종의 파이오니어입니다. 라이너도 파이오니고 역할이 조금 부상되면서 이렇게 널리 인정받는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성취로 나아갈 거고 중간에 만약에 하차된다면 그거는 뭐 한 번의 실패로 기록이 되겠죠. 실험 단계에 있는 거죠. 실험. 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크리튜버 전찬일 TV를 들어가시면 어떤 실험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정보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 제가 그 찬스무비 봤을 때 이거는 참 잘 고르셨다는 생각이
생각이 든 게 전찬일 선생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칸을 20번 다녀왔다고 그렇죠. 자랑 삼아 말하고 있는데 지나보면은 칸 20번 다녀온 건 한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거를 활용해야 되겠죠. 저의 경험치와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을 두루 널리 활용해서 뭔가 다른 평론가들,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른, 좀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위안을 삼고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더 스스로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